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간부 중에 기획조정실장, 인권국장,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직무 대리자를 출석하게 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이노공, 검찰국장 신자용, 법무실장 직무대리 정재민,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교정본부장 신용해,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 김남순입니다.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서입니다. 보고서의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의 자문, 국가성무,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 범죄 예방, 인권 옹호, 범법자의 교정 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0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까지의 업무 처리 현황은 9쪽부터 26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인류법칙,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인류법칙입니다.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만나의 표시 원칙 및 전자주주 총회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컴퓨터 작성 방식 CBC를 도입하고 형사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킥스를 구축하는 등 IT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국경, 이주,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할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고 국제법무, 국제분쟁 대응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법무부 내 국제부서의 통합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매칭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법률구조 서비스가 우선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 외국인 행정정보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하나의 통합 아이디로 모든 민원 서비스를 간편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민 행정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비전문 인력 쿼터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외국 인력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인재 및 동포가족의 인구 감소 지역의 정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쪽을 봐주십시오. 인권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입니다. 유엔 인권 조약인 강제 실종 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국격에 걸맞는 제4차 국제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항 밖에 출국 대기소를 신설하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 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 노인 우려가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아동 친화적 증거 보전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 면제를 수용하고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등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 태풍 때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적극 투입하는 등 법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교통범죄 가중처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연결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밀 노후화된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재건축과 이전 관련 지역 갈등 해소 방안도 꾸준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 수용자의 자율 처우 제도의 시범 운영, 정신재활치료 수용동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동료 수용자들의 인권 해치는 수용시설 내의 폭행, 난동 등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외부 반입을 제한하는 등 수용질서의 확립에도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입니다.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최근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고 개정검찰청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경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곧 수사 준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공보 규정을 개정하고 공소장의 국회 제출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의 과제도 추진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의 개편을 실시했고 범죄 수익 환수의 전담 부서를 증설하여 전문적인 환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서울 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 증권, 재정,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마약, 조직폭력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전세보증금 사기, 불법 사금융범죄 등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반의사 불벌죄 폐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호 위탁을 통한 가해자 분리 활성화, 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등 법제 정비를 통해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전방위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학 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자장치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신속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훼손 방지 성능을 개선한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 감호 제도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형 선고자에 대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범죄를 위한 보안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경찰,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셉텟 통합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경 이주 이민 컨트롤 타워 설치 등 국경 이주 관리 정책 정비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 질서를 확립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여행 허가제 KETA와 승선 검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국격에 맞는 균형 있는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입니다. 지난 9월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검찰은 사건 초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 위치 추적의 잠정 조치 도입,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공백 보완 등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대책입니다. 이번 달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출소자에 대해서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동안 동선을 밀착 관리하여 미성년 여성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지자체 등과 상시 공조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13세 미만 대상의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준수사항 위반하고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치료 감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 ISDS 판정 선고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론스타 ISDS에 대해서 8월 말 일부 패소 판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론스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난달 말 판정문 공개를 원문 그대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판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판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촉법 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10월 중에 소년의 보호 처분 개선, 소년범죄 예방 대책을 비롯한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현장 곧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증원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49회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자료 51쪽부터 54쪽까지, 그리고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개혁은 자료 55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